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말살시키는 막 명령을 내리고 핵폭탄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뭐 인류를 멸망시키고 막 하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정말로 재앙적인 게 와요. 인류에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모든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때는요, 언제든지 초창기에서는 부모와 두모가 같이 서로 양립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분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 스티브 호킹 박사나 혹은 다른 인공지능 최고 석학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즈니스맨 중에서 일론 머스크도 조금 이제 그런 쪽에 속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굉장히 위험한 미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이 저출생 국가잖아요. 0.7명이 깨지고 OECD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출산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통은 이제 인구의 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겁니다. 몇백 년이 지나면 한국이 없어진다더라. 혹은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는 뭐 어느 도시라든가. 이런 이제 예측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 미래 예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미래 예측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학자들이 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극단적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냐? 그거는요, 워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끝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을 말살시키는 막 명령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핵폭탄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뭐 인류를 멸망시키고 막 하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화로 많이 접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런 미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살아생전에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0.7명이 떨어졌으니까 한국이 없어진다더라 몇백 년 뒤에. 그런 어떤 시나리오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극단적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리얼월드, 실제 세상은 안 일어나냐면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뭐 인구가 감소하는 게 그대로 가지만 결국 어떤 순간에서는 다시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서 인구 감소를 멈추고 다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혹은 그 기술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정말로 재앙적인 게 와요.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그 기술을 알아가고 적응해가고 거기에 대응을 하죠. 도전과 응전을 하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미래는 거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는 기술 개발을 할 때 초창기부터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보면 인류에게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기술의 이제 부작용이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혹은 그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에 응용하는 것을 해야 된다. 혹은 그 기술의 오남용.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기술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오남용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규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규제에 초점을 두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오남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그 그룹들, 그 인간의 욕망들을 제한하는 규제가 훨씬 더 시급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인공지능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인공지능을 안 씁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에서 전부 마차가 다니는데 자동차가 딱 나왔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딱 보니까 이게 거대한 쇳덩어리잖아요.
자동차 길도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과 마차가 같이 다니는 그 길에 쇳덩어리가 다니고 마차보다 빠르게 다니는데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고 마차도 다치고 말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이 자동차의 위험성을 극대화시켜버렸죠.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 6km 이상 못 다르게 한다.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안 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동차로 사람들이 다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잠시 지나고 없어질 유행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없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빨리 인공지능을 익숙하고 같이 일하고 노하우를 갖는 사람들이 유리한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시간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투자 시장에서도 거의 절대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매수 매도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끼리 서로 투자 경쟁을 하거든요. 인터넷 안에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기사들,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그 내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이제 가짜 뉴스도 포함되어 있죠. 내용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인터넷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혹은 뭐 어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정보가 올라가는 거,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광고를 얹어서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글을 잘 써야 되고, 또 하나는 글을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이제 많이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람이 생성의 인공지능이나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글을 혹은 내가 쓰는 글보다 더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뭡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글에 속하게 되겠죠.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디지털에서 올리는 그거보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를 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다 사람이 직접 쓴 것보다 컴퓨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 통해서 쓴 것이 많기 때문에 전부 쓸모없냐?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이 많이 썼던 어떤 상관없이 그 글을 봤을 때 인간은 그 글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첫 번째, 그게 사실이냐 라는 측면에서 정보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글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게 유익한 거냐 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에 떠있는 정보나 지식을 선택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생성의 인공지능이나 혹은 더 발전한 인공지능이 끊임없이 뭐 1초에 글을 하나씩 써낸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막 쏟아내더라도 그러한 정보들로 인터넷이 거의 99%가 가득 차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쓸모가 있냐 없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인공지능이 썼지만 오히려 사람이 쓴 것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더 잘 설명하고 팩트를 전해주는 기사라면 그건 유익한 거고요. 사실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인간의 창조성을 발휘할 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글이라면 그 역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성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된 글이 사람이 직접, 예를 들면 신문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워드로 써서 그걸 디지털에서 올리는 그 글을 압도적으로 능가해버리는 그런 시기는 뭐 정말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엄청난 속도로 컨텐츠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는 생성의 인공지능 혹은 다른 인공지능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안에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가 전부 다 취재를 다 각자 해서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몇몇의 중요한 소스들이 있고 대부분은 전부 다 복제입니다. 그런데 컨텐츠의 수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제된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중요한 거. 압도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의 유용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거쳐서 스스로 만들었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상관없이 그것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뭐 분명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좋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 규모는 당연히 5년, 10년 안에 압도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버려야 되느냐,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느냐, 유용성이 없다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에 들어가면 현실에서 같이 사는 미래가 만들어지지만 또 하나는 가상세계, 가상 아바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휴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독특한 현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상 아바타 혹은 가상 휴먼을 인간이 누군가 개발자가 대화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학습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뭐 로봇을 움직인다든지 혹은 인공지능을 결과를 내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개발자가 말로 한 것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려면 그 말,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연어를 파이썬으로 번역해서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전달해서 컴퓨터가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건데 미래에는 개발자가 코드,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C라든지 컴퓨터 언어를 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혹은 다른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중간에 한번 거쳐가야 되는 번역이 필요 없이 개발자가 자연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보고 수행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아바타가 있으면 방송국에서 뭐 PD나 작가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기획사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바타들은 모니터 화면 혹은 가상 공간의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그다음에 XR 기술을 통해서 인간에 오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화면이나 그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는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그 상당히 근접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SF 영화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 가상 인물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 주인공하고 컴퓨터가 만드는 거 구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사실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라면 인간보다는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리스크가 적죠. 인간은 어쩌든지 간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의 아바타는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쉽게 훈련시킬 수 있고 쉽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친 것을 또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기획사 입장이나 방송국 입장에서는 안전성 뭐 이런 걸 본다면 그런 기술들을 더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상 인간과 실제 인간과 공존하는 세상도 우리가 펼쳐질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로봇과 공존하고 가상 세계 혹은 스크린상에서는 가상 인간과 현실의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미래의 모습이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있고 또 거부감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타면 우리는 익숙해지고 어쩌면 그게 또 더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로 하나씩 나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